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어베이스로 인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인증이라 하면 로그인인데 로그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플랫폼별로 그리고 방법별로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토큰을 발급하느니 세션으로 가져가느니. 근데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얘네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통일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암호로 로그인해서 이메일로 인증을 받든 뭐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든 어떤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일시켜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나 웹이나 다 어떤 한 통속이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콘솔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콘솔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사용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요거 말고 이메일 링크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메일이 와서 거기에 이제 수신된 거를 하면은 비밀번호 없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비밀번호로 할 거지만 나중에는 사실 비밀번호는 지금 사회 악이죠. 비밀번호는 피싱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구글 토큰으로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토큰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가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사실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권장하는 건 아닌데 뭐 단순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항상 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도움말에 항상 있어요. 인증 로그인 방법 도움말을 보면은 여긴 없네요. 그리고 인증 개발자 문서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개발자 문서에 가면은 뻔하디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웹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iOS는 iOS대로 이 글만 잘 따라가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꾸 스택오버플로우닷컴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아티클을 못 찾았거든요. 이걸 했다는 사람들을. 그래서 일단 기본 UI로 로그인은 뭐냐면 UI를 얘네가 만들어 놨죠. 뭐 뷰티파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얘네들이 원하는 예쁜 걸로. 근데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사용자가 됐든 뭐가 됐든 CRUD가 중요하거든.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인데 일단 만들어야지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reate부터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린 파이어베이스 SDK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파이어베이스는 이미 돼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 이쪽만 했고 파이어스토어 뭐 이런 거만 했고 오쏘는 추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쏘를 추가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전역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되고 CRUD 자 일단은 CRUD 말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UD를 하나 카피를 해서 오쏘라고 만들죠. 뭐 인증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거 삭제하고 오쏘 테스트가 되고 아우 얘 왜 이러니 오쏘가 되고 기존에 뭐 어쩌고 저쩌고는 다 필요가 없고 얘도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가 없고 이건 버튼 하나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는 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컴퓨티드 역시 필요 없고 왓치 필요 없고 마운티드는 남겨보고 메소드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 지워줘야겠죠. 예, 자 전부 지웁니다. 그럼 이렇게 단촐한 오쏘.뷰가 생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오소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넉스트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오소만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사인 인점 뷰 뭐 이런 게 될 텐데 전역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사용하려면 넉스트에서는 임의의 플러그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지금 파이어베이스 스토어라는 걸 추가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파이어베이스 오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소라이제이션을 하나 넣고 프로토타입으로 넣어주면 프로토타입 하고 뭐라고 할까, 이거 오소라고 하죠. 뭐 오소라고 하고 오소. 근데 얘처럼 함수형으로 안 쓰고 조금 이질적이니까 오소라고 직접 가서 함수형을 채택하도록 할게요. 괄호 땡땡. 그래서 오소는 이제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이제 자원이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증해서 봐야 될 건 소개 뭐 여러 가지인데 웹부터 봐야죠. 기본 UI로 로그인은 뭐냐면 어떤 얘네들이 만든 UI인데 우리는 일단 CRUD 만들어야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내하는 페이지로 한번 이끌려서 한번 가보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인증을 진행하는데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일단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create 유저를 하는데 with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하겠다. 그래서 뭐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인자로 돼서 프라미스 리턴을 해주는 형태네요 지금. 근데 우리는 뷰에서 할 거면 조금 다르게 해도 되죠. 뷰에서 할 거면 여기서 vcard 텍스트 여기다가 간단히 v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v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듭니다. 네임 필요 없죠. 여기에 필요한 거는 모델만 있으면 되죠. 모델 v 모델인데 저는 이거를 객체로 선언을 할게요. 폼 뭐라고 할까, 이메일 아이디가 아니라 이메일이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필요하죠. 패스워드라고 해주고 얘는 이메일이라고 해주고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있는 폼을 하나 완성시킨 건데 타입은 패스워드라고 해줘야지 패스워드가 보이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다가 폼에 이메일은 비워주고 패스워드는 비워줘야겠죠. 콤마 때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있는 폼이 하나 완성이 된 거고요. 뭐 대충 만들면 되죠. 그리고 서브밋 했을 때 리스트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크리에이트라고 해보죠. 이제 생성을 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트 유저라고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를 하면은 메소드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유저는 뭐냐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요게 되는 거죠. 파이어베이스 oso.create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만들어 놓은 this.폼.이메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this.폼.패스워드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우리는 굳이 프라미스 체이닝을 할 필요 없이 어싱크로 잡아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어싱크로 잡아서 얘는 const r은 await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요거와 요걸로 캐치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죠. 밑에 다 지울게요.
의미 없는 애들은 다 지운다. 그러면 아주 단촐해졌죠. 아, 이것도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쓰고 나서 R만 받으면 되는 거죠. await는 빼고. 네, 이걸 하고 나면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이때는 어싱크에 대한 예외 처리가 없기 때문에 try catch가 필요해요. 아니면 에러 핸들러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에러 핸들러를 만들어 줘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에러 핸들러를 여기서 잡겠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에러는 밑으로 캐치로 다 빠져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R로 봤는데, 우리가 아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오쏘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근데 얘네 지금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이어베이스의 오쏘니까 여기서도 파이어베이스의 오쏘를 얘가 치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디스 점, 얘 대신에 디스 점 오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쏘로 create 어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러가 났는데 저장을 하면은 잘 예쁘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캐치가 나면은 일단 콘솔로 한번 뿌려는 봐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크리에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크리에이트 유저로. 그래서 일단은 얀 데브를 해서 넉스트를 한번 굴려 볼게요. 예, 이거는 뭐 텍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여기 뭐 이것저것 VS 코드가 장점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크롬이 좀 필요하죠, 우리에게. 지금 아까 뭐라고 만들었지? 지금 오쏘라는 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쏘라는 페이지를 얻게 되었죠. 지금 오쏘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로컬호스트 3000에 얘를 최대한 근처로 좀 넣을게요. 엔터 때리고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하고 오쏘로 가면은 요런 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메일인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유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콘스트 R이 나오겠죠? 그러면 에디셔널 추가된 유저 인포는 뉴 유저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이 메일이고 디스플레이는 뭐 이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복잡해 할 필요 없죠. 얘네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죠. 폰 넘버 뭐 바꾼다든지 디스플레이 네임은 뭐 이런데 추가되는 내용일 테고. 그래서 일단은 크리에이트 유저가 잘 된 거죠.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아까 제가 봤던 여기에 사용자에 추가가 됐으니까 제 계정이 지금 하나가 나온 거죠. UID라고 얘네가 제너레이트한 어떤 값이 나온 거고요. 생성일 오늘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가 나온 거지. 이메일 제공 업체는 이제 이메일인 거죠.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이 프로바이더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그러면 지금 로그인이 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get 유저를 하면은 get 유저를 한번 해볼게요. get 유저는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세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히 어싱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본 건데, 사용자 관리 지금 아까 저기를 한 거고, 요 get user라는 거는 지금 현재 authorization 된 current user 값을 가져오는 건데, current user만 읽어오면 돼요. 가입과 동시에 로그인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get user에서는 뭘 하면 되면 try 이런 거 필요 없고, 파이어베이스 auth.current user 값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this. $auth current user로 해놨죠. 근데 이제 좀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vcard 텍스트로 v 텍스트가 안 되지? v 텍스트 에리어로 잘 안 되네. 좀 가시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this에 메시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메시지는 u라고 하는데, u가 지금 오브젝트로 이제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JSON 파일을 볼 수 있는 게 json.string 깊이 u라고 해주면은, 지금 현재 어싱크 필요 없죠. 얘는 동기가 필요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유저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get user를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UID, 디스플레이 네임은 널이고, 여긴 사진이 들어가는 데고, 이메일이 베리파이드 됐는지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봤으니까 프로필 가져오기는 사실은 이렇게 정보를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프로필 가져오기 뭐냐면 user.uid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정보 가져오기, 이거는 제공업체 프로바이더는 뭐냐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죠. 업데이트 하기는 조금 다르죠. 업데이트 하기는 디스플레이 네임은 지금 널이잖아요. 디스플레이 네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get user가 아니라 set user가 되겠죠. set user로 해가지고 과연 어떤 값을 바꿀 수 있는지 set user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는 async가 필요하죠. async set user 해서, 일단 set user를 할 때는 current user가 누군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u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u를 얻은 다음에의 다음이 필요하죠. 유저는 가져왔고 current user가 필요하고, 요 함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u의 유저 프로필, 여기서 유저가 아니라 제가 u로 했으니까 유저 프로필인데, 아까 유저 프로필 중에 얘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만 가능해요. 아까 뭐 이것저것 디스플레이 네임이나 사진 정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중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금 임의니까 얘를 dis.home. 라고 아까 이메일로 이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니까. 근데 얘는 async await로 해야겠죠. const r은 await.
그러면은 얘가 이메일로 업데이트 한 다음 업데이트된 결과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긴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야겠죠. 그리고 캐치는 원래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지금은 여기서 예외 처리가 났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지금 캐치를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만약에 캐치가 갈 곳이 있으면은 throw new 에러가 갈 곳이 있으면 이런 건 뭐 필요는 없죠. 근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가 된 하고 사실은 success밖에 없네요. 여기 지금 펑션에 리턴 값이 즉 반원 값이 없는 거죠. 지금 에러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아마 R은 undefined일 것 같네요. 뭐 일단 해보죠. 여기 thisform.email이니까는 이 디스플레이 네임만 바꿔주는 거죠. 일단 해보면 저장하고 저장됐겠죠. 저장하고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요 값만 센 유저가 되면은 지금 지금 뭐 잘못 썼죠. 로그. 근데 어차피 얘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뭐 잘 되진 않을 거예요. undefined죠. 근데 get user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아까 뭐였죠? 지금 display name,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네임이 요런 식으로 바뀐 거죠. 지금 요걸로. 예,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원하는 뭐 이메일이나 포토 URL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아마 새로운 제가 원하는 뭐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원하는 구조에만 취합해야 될 건데 그때는 우리의 DB 새로운 DB 뭐 파이어베이스 스토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넣으면 되겠죠. 일단은 얘네가 원하는 대로 얘네 원하는 키와 밸류의 값은 넣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get user를 하면은 이렇게 get이 되는 거죠. 근데 로그 아웃이 먼저 필요하겠죠. 사인 아웃은 좀 더 간단하겠죠. 사인 아웃은 말 그대로 사인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인 인, 그게 로그인, 그리고 사인 아웃, 로그 아웃.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이제 보통 옛날에 레지스터라고 했는데 사인 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얘는 사실 크리에이트 유저라기보다는 사인 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는 그게 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일단 사인 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아웃을 하면은 분명히 얘네가 뻔한 메소드로 있겠죠. 근데 여기는 사인 아웃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랑 사인 아웃이랑 다르죠. 비밀번호 인증을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사인 아웃. 얘도 다행히 프라미스 리턴이니까는 어싱크 어웨이트로 잡아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대로 어싱크로 잡은 게 맞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사인 아웃 메소드를 한번 봐야 되죠. 사인 아웃하고 괄호 땡땡이죠. 그러면 여기에 await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this 달러 also sign out이라고 해놓고 프라미스 리턴을 받으면 프라미스 리턴 값이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펑션 비어 있잖아요. 지금 리턴하고 뭐 됐다 안 됐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사인 아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인 아웃이 되더라. 그러면 사인 아웃 누르면 사인 아웃이 되고 근데 왜 에러가 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await를 안 써서 그렇죠. 여기 지금 await 프라미스를 기다려주는 루틴이 필요하죠. 예, await 이렇게 돼가지고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고
이게 사인 아웃이에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아웃이 됐는지 안 되는지 결과는 좀 보기 힘들어요. 예, 왜냐면 결과가 없다고 아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잖아요. 문서는 안 봤지만, 예. 예, 근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사인인이 있어야지 사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사인인도 지금 간단하죠. 지금 꼬라지가 보니까 사인인이랑 크리에이트랑 뭐 이메일 패스워드만 들어가는 걸 봐서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어차피 크리에이트 유저 얘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사인인을 해주고, 여기는 아까 사인인이라고 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폼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사인인을 하면은 R을 내뱉더라. 그리고 에러가 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인인 버튼을 안 만들었는데, 버튼은 인만 바꿔주면 되죠. 네, 뭐 이게 끝이죠. 자, 그러면 사인인이 생겼고, 이걸로 하면 당연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나는 거고, 일단 사인 아웃을 먼저 해볼게요. 사인 아웃은 됐고, 사인 인에는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사인 인을 해주면 패스워드는 인밸리드 됐대네. 다시 잘못 썼나봐요. 사인인 됐죠. 사인인 하면은 크리덴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 메일 계정과 디스플레이 네임 아까 만들어뒀던 그 정보가 아직 유효함을 볼 수 있죠.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메일로 인증이 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나중에 할 수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 될 때 어떤 걸로 쓰느냐 뭐 이 정도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인 아웃과 사인 인이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여기 보통 요런 데나 아니면 요런 데 이제 어떤 로그인한 유저의 상태를 뭐 파란불이나 빨간불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처리하기엔 사인 아웃 됐을 때 이벤트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떤 핸들러를 주고 거기에서 동작하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다행히 얘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변화됐을 때 이벤트 훅이 있는데요. 얘를 아무데나 등록해주면 되죠, 사실은. 얘를 적합하게 넣어야 될 곳은 이제 이런 데죠. 파이어베이스 이제 객체 선언할 때 여기다 해주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얘를 위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일단은 선언을 해 놓을게요. 마운트 됐을 때 여기로 오세요. 근데 여기는 알 수가 없고 디스., 오스. 뭐 해가지고 유저가 있으면 여기로 오고,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 이제 유저는 널이 돼요. 널. 예. 널이 됐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사인 아웃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 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뷰ex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상태를 항상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인과 아웃을 한번 해보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자, 일단은 일단 get 유저를 볼게요. get 유저 하면은 지금 사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사인이 돼 있는 상태고, 이건 좀 비워보고, 그 다음에 사인 아웃을 하면은 유저 널이라는 게 떴죠.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어디지? 마운트에 지금 유저 널 뭐 이런 데 들어간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여기 계속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계속 들어가진 않는데 변화가 있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서 아마 안 들어갔을 거야. 사인인을 하면은 사인인. 근데 지금 뭐가 틀려요. 지금 패스 not 제가 또 오타를 쳤거든요. 사인인. 예, 이렇게 하면은 유저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 이벤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뷰 스토어 쪽에다가 유저 정보를 넣어놓고 여기서 변이를 감지해서 이런 화면 여기나 뭐 여기 보통 여기죠. 이런 데서 이 유저가 접속되어 있는지 얼마나 됐는지 익스파이어드 시간이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고 로그 아웃이 되면은 로그 아웃된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뷰 스토어로 가지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어베이스 오쏘를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별게 없어 가지고 저도 좀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은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이메일 패스워드보다는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요새 대세죠. 뭐 gmail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이메일 인증. 예, 이게 됐으면 다음 것도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메일 인증을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